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저한테 이제 성추행 관련해 가지고 신고를 당했다면서 문의를 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은 뭐고 성추행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치,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종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학교폭력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번 오늘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두 가지로 이제 대응 방안이 있겠죠. 첫 번째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성추행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우선 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하는 사실이 없는 가해 관련 학생은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한 학생의 진술, 그 다음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으면 CCTV 영상, 그 다음에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과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피해 관련 학생과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거나, 아니면 피해 관련 학생과 약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나 이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 이런 주장들을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폭위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지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내지 조치사항 없음 등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보면 성추행을 한 가해 관련 학생은 반성문, 사과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심리상담센터 상담 내역서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례적이며 우발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낮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 진심으로 여러 차례 사과하는 등 반성의 정도, 화해 정도는 높다는 점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폭위에서 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지 사모 이하의 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성폭력 등 관한 행위는 증거가 불충분함으로 조치 없음 결정한다 이렇게 했던 사건입니다. 이건 성폭력 중 추행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보면은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폭력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학교폭력이 인정되거나 사안에 비해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 관련 사안 같은 경우 생규부에 기재되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우선 첫 번째 그 변호사님이 대한변협에 등록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